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7장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계획,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들이 자기 땅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일단 금지되어 있죠.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굵은 1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다음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계획법, 도시군,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가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란 형태와 성질을 바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절토, 흙을 깎아내고, 성토, 쌓아 올리고, 정지, 다듬고, 포장, 아스팔트 덮거나 콘크리트 덮고, 공유수면 매립도 흙을 갖다 붓는 거니까 성토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형질 변경입니다. 3번 토석의 채취. 그러니까 2번 형질 변경에 있는 절토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거고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흙 5트럭 퍼서 어디다 파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토석 채취에 해당하는 겁니다. 4번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 분할. 괄호 참고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주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땅에 대한 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 분할. 토지 분할로 허가받아야 되는 세 가지 4-1, 4-2, 4-3 있긴 합니다만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고요. 5번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5가지는 그러니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그러니까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지붕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요. 땅에 손대서 주된 목적 뭔가를 지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째 그러니까 땅 손대는 형질 변경. 3번째 토석의 채취. 4번째 토지의 분할. 5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굵은 2번 허가를 받지 않고도 땅에 손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허가이지만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사업,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그건 뭔가 그 자체가 공적인 목적이니까 허가받지 않는 거고. 2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찌끔 변경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1번의 사업기간의 단축이나 2-2번의 면적 5% 범위의 축소 등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고 그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기간의 연장, 그러니까 범위의 확대 이런 것들은 자그만 게 아닌 거죠.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이 각각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허가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서로 비교하는 관점에서 시험 나온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허가를 하는 거죠? 특광시군이 허가를 하는 거죠. 특광시군이 허가를 하는데 그날 기분 따라서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요. 그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3-1번의 허가 기준.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땅에 손대서 건축물, 공작물 지어서 쓰는 게 주된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건축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있겠죠. 땅에 대한 법에서는 땅에 대해서 손대는 그 형질 변경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는 곧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나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개인의 사적 개발이 그러니까 공적인 계획, 공적인 방침이나 공적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 4번,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주변 지역에 토지용 절대,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경사도,
그러니까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5번 개발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첫째 줄에 5천, 만, 3만, 표의 네 번째 칸에 3만에 걸리는 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죠. 뭐 숫자로 외우시기는 그냥 혀로 반복해서 혀가 기억하게 하면 되죠. 5천만, 3만 공간농.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보죠. 5천, 만, 3만, 3만에 걸리는 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5천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구장 3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3만에 걸리는 건 뭐고요? 공관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여기는 축구장 반토막밖에 손 못 댄다. 개발 땅이 아니라 보전 땅이니까요.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나머지 부수레기들이요. 주거지역, 산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정도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시설에 대한 얘기가 곧 이어서 보시는 조경환 위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그러니까 위해 방지,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 그러니까 경관, 조경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환경을 5가지로 풀어서 얘기하는데 뒷내용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시죠. 7장 2절 개발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겠죠.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중검검사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개발행위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건축 허가라든지 관청에서 규제하는 것들의 기본 틀인데요. 그러니까 이쪽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허가 신청 때 5가지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던 조경환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되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조경환 위기 5가지를 조건으로 걸어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네 번째요. 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 말고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이 5가지가 걱정되니까 조경환 위기가 걱정되니까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이행 보증금을 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굵은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총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똥이 아저씨가 어디 3,000제곱미터 형질 변경하고 싶습니다. 뭐 허가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시설,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써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도로를 이렇게 갖추겠습니다. 땅 무너지지 않게 축대 이렇게 잘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 등은 다 세트로 가야 된다. 이게 한 덩어리 개발이 돼야지 시설도 없고 위해 방지나 환경에 영향을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는 마구잡이 개발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허가,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이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허가한다. 그런 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있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조경환 위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을 건다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써낸 거는 이 정도면 허가 받겠지. 이 개인으로 보면은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옆집이 하면은 너 왜 그런 것도 안 갖춰? 나 그것 때문에 피해 본다. 그래서 그거 다 갖추라고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는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갖출 겁니다. 관청에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불허가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신청서 다시 써오고 다시 안 맞으면 또 불허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첫 방에 특광시군 얘기를 하라고요. 아저씨 그거 갖고 안 돼요. 1차로면 차 내려가고 올라오고 어떻게 하시려고. 차가 2차로 도로가 2차로는 돼야지.
땅도 버글버글.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축대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축대 쌓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저씨 하신 거는 불허가인데 요 빨간 것까지 하신다면 허가를 해드리고 아니면 불허갑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호랭이죠. 호랭이가 고깃길에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떡 하나 주면 앉아보 먹지. 그거잖아요. 떡 하나 주면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일이 한 방에 처리되는 겁니다. 결국 개똥이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고 조건에 대한 얘기는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개발인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등 18가지 관련 법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쪽 개발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논이 포함되어 있다고 밭이 포함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쪽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다 도장 따로 받으려면 복잡하니까 이 개똥이 아저씨가 농지전용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에게 같이 내는 거죠. 그러면 특광시군이 농지전용 허가권자와 다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다 관청끼리 다 얘기가 끝난 거죠. 다 된다고 했다고요. 안 된다고 하면 개발행위도 불허가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서류 다 됐고 관청끼리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그쪽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쪽 18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굵은 3번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조경한 유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경환 유기 제대로 갖출지 안 갖출지 모르겠다고요. 못 믿겠다 꾀꼬리. 개똥이 아저씨가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 할게요. 말은 다 해놓고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아저씨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저씨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묻어주세요. 만약에 아저씨가 요거 안 하고 개발행위만 하면 나중에 요거 붙이는 게 아니고요. 땅을 덮어버리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상회복 하는 데 쓰기 위해서 미리 돈을 묻어두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돼야지 이거 없이 요것만 해놨는데 나중에 덕지덕지 붙인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덮는데 쓰는 거죠. 걱정되니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 지방,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공적 주체는 약속을 잘 지키겠죠. 법을 잘 지킬 거니까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생략하고요. 4번 이행보증금은 중공검사 받은 때는 즉시 반환한다. 문제없이 노란 거 빨간 거 다 설치했으면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굵은 4번 허가 위반, 원상회복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해야죠. 허가 안 받으면 위반입니다. 허가 받은 대로 해야죠. 3천 해야 되는데 5천 해도 위반이죠.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위반입니다. 굵은 4번의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덮어놔 명령을 때린다고요.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군은 원상회복 명령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뭔가를 위반했으니까 덮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땅을 다시 덮지 않고 있으면 관청에서 한정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그게 아닌 거죠. 관청에서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덮는데 돈 들죠. 그걸 위해서 대비해서 묻어두게 한 게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중공검사로 개발행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상들이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주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관한 걸로 7장 3절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 설명드리죠. 어디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건물이 있기 전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뭐 수도파이프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로는 정해진 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까 차가 뚜띠빵빵 막히게 되는 거죠.
요만한 수도 파이프 있고 새 집 살 때 큰 지장 없었지만 갑자기 그 동네에 300세대가 들어왔는데 요만한 파이프로 안 되죠.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땅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어디길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시설 53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도로, 바다에다가도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섬까지 차가 들어가고 깊은 산속 넘어갈 때도 터널을 뚫어서 차가 다 다니는데 도대체 어디길래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서울 명동요, 종로요, 구도심에 그 차 많이 밀리는 곳들이요. 그런 곳들은 이미 건물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도로를 설치하기는커녕 확장할 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꽉 차 있어서 설치가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계속 건물을 계속 지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시설 갖고 겨우겨우 간당간당 살아야 되니까 건물을 많이 짓지 말고 원래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땅바닥 이름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에요. 다행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기반시설 공적시설이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누구 때문에요? 이 건물 짓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다 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씩씩 웃으면서 떼돈 벌어 나가고 우리들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계속 세금 갖다 내고 그 돈 갖고 계속 기반시설 대고 잘못됐잖아요. 당신들 돈을 내라고요. 그래서 이 어느 특별한 곳에서는 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구류 도끼돈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 근데 이름이 땅바닥 이름이 12글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여기에 4글자를 빼서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에게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새로 짓거나 늘리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저 돈을 받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걷는 겁니다. 그 돈 갖다가 불효토끼 쓰는데 돕는 데 쓰면 돼요? 불효토끼는 좋은 일이지만 이 돈은 이 목적으로 써야죠.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써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없던 돈 생겼다고 아무거나 마구잡이 막 기반시설 설치하면 돼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어떤 시설부터 해야 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신중하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걸 세우는 게 되겠죠. 요렇게 오는데 몇 년 안에 세우라고요? 1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굵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특광시군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조중계시설,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축물 날씬하게 지으라고요. 낮게 지으라고요. 용적률은 반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은 2분의 1 이내에서 강화한다. 굵은 2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은 동그라미 1번 여기는 곤란, 여기는 가능이니까 땅이 아예 다른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특특시장구수는 다음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1번 국토계획법,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러니까 개발이 몰립니다. 개발 몰리면 때려야 된다. 행위 제한이 많아지니까 개발이 몰리는 거죠. 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 몰리면 때려야 된다. 작은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어느 시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시 평균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곳. 사람 몰리면 때려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은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일하면 3번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네, 그걸 1년 안에 세우라고 하는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면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가재산 건축행위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크게 5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금지되어 있고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조경환 위기가 절차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개발과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8장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본주의여서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죠. 그렇지만 땅값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그거 방치하고 있으면 돈이 그리로 몰리게 되고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또 달리 보면은 땅값 오르고 공장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는데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 월세 보증금 월세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생활이 안 된다고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먼저 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만 허가구역에서 찌그만 건 알아서 사고 팔으라고요. 그러니까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관청에게 허가를 받으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이제 구청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까지는 특광시군이었죠. 그리고 그 윗사람 구청장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체계 그대로 가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 기본틀로 가게 됩니다.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아주 센 규제죠. 그래서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지도지사가 정하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A 땅을 B가 사겠다고요. 그러면 투기를 잡자는 건데 B가 투기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법에 딱 7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B 뭐덜라고 사냐? 7가지다. 그러면 그건 실제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이다. 투기꾼 아니다. 허가를 내주고 7가지가 아니면 싹 불허가입니다. 그러면 A, B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찾아보고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가나다라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죠.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가장 말단 시군구가 허가권자입니다. 굵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생행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1번은 생략하고요. 작은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다. 즉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대부분이고 찌끔한 것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요. 동일한 시군구, 1개짜리 시, 1개짜리 군, 1개짜리 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것만 시도지사가 정한다. 2번, 굵은 2번, 허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이 아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주상공록이 있는데 주상공록 정해지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까지만 이름이 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90, 도시지역 100,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 그다음에 상업지역 200, 그러니까 공업지역 660, 초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지역 외지역은 일반 땅 250, 그러니까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지역 투기 상황에 따라서 요 숫자들의 0.1배나 3배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찌끔만 넘어도 허가를 받아라. 규제가 센 거죠. 여기는 많이 넘어야 허가를 받는 거니까 규제가 약한 겁니다. 굵은 3번,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민사상의 계약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 계약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로는 거래, 그러면 대부분의 소유권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허가구역의 기준면적 초과는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처음에 이제도 역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허가받으라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투기꾼들 싹 어디로 뛰고요? 지상권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걸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지상권 설정도 허가받으라. 그렇게 되니까 또 투기꾼들 싹 날아갔는데 군대 별별 군대로 다 두두두둑 다 튀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움직이는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 싹 허가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고아원에 기증을 합니다. 투기꾼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무허가 계약이면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이고, 2번, 2년 이하의 징역,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2절,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절차들을 운영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2번 내용 그냥 순서상,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다음 쪽에 있습니다만 읽고 가죠. 굵은 1번 허가 신청, 토지거래 계약이니까 양자 계약이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인 거고요. 양자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에게 제출한다. 시군구가 허가권자니까요. 굵은 2번, 그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해야 된다. 시장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을 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 그래서 그게 그쪽 법에 가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허가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선매입이 대상이면 선매입이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의기간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음 쪽 그림 아래 문장형, 위에서 정한 15일 내에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죠. 먼저 A 아줌마가 땅을 팔겠다. 그러니까 B 아저씨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 팔리니까 도장 찍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시군구는 신청서에다가 다 7가지 써낼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때리기 전에 우선 사고 팔겠다는 저 A 땅이 선매협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선매협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좀 먼 얘기죠. 만약에 저 땅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아니면 그러니까 이용 목적을 허가 A가 이 앞에 누구한테 땅을 살 때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선매입이 대상으로 가게 됩니다. 선매입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매입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선매입이 대상에 해당하면 지금 A 아줌마는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이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저 B 아저씨 좀 빠지시고요. A, B 거래에 대해서 도장 찍어달라고 한 건데 B 아저씨는 아무 관계도 없죠.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니까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B 아저씨 좀 빠지시고요. 아줌마 그 땅을 우리 친구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쪽이 저 B 아저씨보다도 이쪽에서 먼저 사고 싶다는데 얘기 좀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 선매입이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부터 며칠 안에요? 15일 안에 해야 되죠. 선매입이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그대로 이 아저씨가 땅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아저씨 뭐 달라고 사냐고요. 그 땅을 사겠다는데 그 이 아저씨가 사는 목적이 7가지면 그러면 뭘 때리는 거고요? 허가를 때리는 거죠. 이 아저씨가 땅을 사겠다는데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 아줌마가 자기 땅을 B에게 팔겠다. B 아저씨는 A 아줌마 땅을 사겠다. A 아줌마 땅 파신다며 우리 쪽이랑 먼저 얘기 좀 하고 가시죠. 선매 협의. 아저씨 그 땅 사신다며 못 올라고요. 7가지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신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한 달 안에는 누가 사러 갈 겁니다. 선매자를 정해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절차를 누가 진행을 한 거고요. 시군구가 절차를 진행한 거죠. 선매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지정받고 15일 안에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선매 조건 제시. 30일 안에는 그러니까 선매자가 저 땅 주인이 나한테 판대요? 안 판대요? 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조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지정받고 1월 안에는 선매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A 아줌마가 자 이쪽 공적 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 등에게 땅을 팔 수도 있죠. 근데 이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싸잖아요. 택도 없지. 그 가격에 안 팔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팔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쪽에서 먼저 사면 안 되겠니? 곱사에 끼어드는데 그게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B 거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이 있었고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고 B 소유가 됐습니다. 이 자기 땅 됐으니까 내다 팔아요? 안 되죠.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뭐 모종삽도 한번 안 잡아보고 내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이 따릅니다. 2년, 4년, 5년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이 따르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나 땅을 내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2년, 4년, 5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켜야죠. 라고 해서 이행하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대집행요. 공무원이 대신 가서 농사를 지어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때립니다.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받고 그냥 뭐 우리 불허가래요. A 아줌마 B 아저씨 불허가래요. 안녕히 가세요.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불허가에 대해서 기분 안 좋죠. 웬 불허가 우리도 국토계획법 다 알고 있는데 너희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허가를 다 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불허가를 받은 A 아줌마가 여기가 지금 허가구역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곳이죠. 땅값 펄쩍펄쩍 뛰고 있는 곳입니다. A 아줌마 땅값 뛰는 거 모르는 거 아니죠. 알고 있지만 부모님 병원비 등 급히 돈이 필요해서 지금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거라고요. 불허가 와서 현금화 시킬 수가 없게 됐으니까 불허가 때린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매수 청구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허가 받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얼마 안에요? 한 달 1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1월 안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굵은 3번 선매비 제도 3-1번 선매비 대상. 그러니까 시군구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이용 목적 현 소유자가 토지개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공적 주체 가운데 선매자를 지정해서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뭐 날짜들은 지금은 초점 아니죠. 굵은 4번 허가받았으면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용 의무기한이 따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날라오게 된다고요. 4-1번 다음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허가받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일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세부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자기 집 짓고 식구들 오손도손 살겠다고요.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 좋은 일이죠. 5, 6, 7 사업 세 가지, 사업용 세 글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분상투표 등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하겠다. 투기꾼 아니죠. 동그라미 6번 허가를 포함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 등 지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허가 투기꾼 아니죠. 동그라미 7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한다.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부지를 좀 확장한다고요.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다음 내용이요. 4-2번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 신청한다. 따라서 다른 도장 필요 없다. 동그라미 2번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다. 허가증이 더 세다고요. 동그라미 3번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등기 때 거민 필요 없다. 4-3번 토지용 의무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 임업업, 대체토지 취득, 그다음에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죠. 복지사업, 편익사업, 일때는 2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있고요. 사업용 세 글자 3가지가 있었죠. 공익사업, 지역발전사업, 지정당시 사업, 일대 4년 동안은 이용을 해야 되고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일 때는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4-4번은 지금 이 그림을 그냥 옆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2, 3, 4, 5년 다 지켜야 되죠. 준수.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행 명령을 때리죠.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그러니까 토지가격의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1년에 한 번씩 때린다는 겁니다. 뭐 문장 있는 거 생략하겠고요. 굵은 5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제기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시군구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죠. 허가해달라고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왜 허가를 해주는데 하고 뭐 이의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불허가 처분 받는 날부터 1월 이내에 한 달고 1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2번 그러니까 땅 주인 A가 시군구에게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해당 토지 대행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는 지 주변 친구들, 공적 주체, 국가, 지방,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거니까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불허가 7가지면 허가,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죠. 선매입 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하나 뭐 해가야죠. 뭐 선매입은 뭐 그러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요 A가 편의점 아가씨고 그러니까 B가 껌 사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B 아저씨가 가서요 여기 껌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 껌 2통 꺼내서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군구가 나타나서 그 껌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이게 뭐예요? 그게 선매입인 거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뭐 어울리지 않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귀를 열고 혀를 풀어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전체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 분량입니다만 국토계획법이 모든 부동산 공법에 또 우리 시험범위 공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중요하게 보시게 되고 또 국토계획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세부적인 꼬투리 사항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하시기도 훨씬 편하신 과목이 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개발법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